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쿠팡 판매 수수료 딱 정리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쿠팡의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이 한국경제는 이 쿠팡과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생긴 건지 그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렸죠. 원래는 이 쿠팡에 이런 비판하는 기사들은 작은 언론사들이 나오거나 그게 사라지거나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쿠팡에서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큰 신문사 중 하나인 한국경제가 이 쿠팡 판매 수수료를 팍 터트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터트렸냐면 그 제목만 보시면 팔면 팔수록 수수료 늘어나 쿠팡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 제목 강하죠. 그리고 그 후속 기사로요. 아마존 성장 후 셀러 압박했는데 돌변했다 이렇게. 근데 쿠팡도 아마존처럼 이렇게 돌변할까? 요런 주제들로 막 기사를 막 냅니다. 이 쿠팡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언론사 관리들을 계속 하면서 이런 기사들이 못 나오게끔 막고 있었는데 이 한국경제신문에서 이걸 탁 터트려 버리니까 쿠팡에서는 화가 난 나머지 바로 반박을 하죠. 자, 쿠팡 로켓 배송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급가 개념입니다. 이 쿠팡은 직매입, 대부분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 방식으로 직매입이 91.5%로 쿠팡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수수료 부분은 맞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 제가 한번 판매자로서 여러분들 이 쿠팡의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쿠팡 판매 수수료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 쿠팡 판매 채널을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쿠팡에는요,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판매 채널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채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켓 배송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로켓 그로스 제품. 세 번째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오픈마켓 제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이건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간단히 우선 설명을 드리면 1P, 이 로켓 배송 제품은요, 쿠팡이 판매자의 재고, 판매자의 물품을 직접 직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2P, 로켓 그로스는요, 쿠팡이 재고를 갖고 있진 않아요. 쿠팡 재고가 아니고 판매자 재고인데 판매자가 쿠팡 물류 시스템, 풀필먼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게 로켓 그로스. 그러니까 이 제품 1P, 2P는 둘 다 쿠팡의 빠른 배송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3P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오픈마켓 제품. 우리가 흔히 지마켓이나 네이버에서 보는 그런 중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쿠팡이라는 플랫폼에 판매자가 제품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판매자가 직접 택배사를 이용해서 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합니다. 그런 형태가 3P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각각 채널별로, 이 세 가지 채널별로 수수료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경제에서 말하는 수수료, 그리고 쿠팡에서 말하는 수수료, 우리 수수료 개념이 없다, 직매입,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쿠팡에서도 얘기한 자기네는 직매입 비중이 90%가 넘는다 라고 했던 1P 로켓 배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P라고 하는 거는 쿠팡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이 P가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우선순위 같습니다. 쿠팡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게 이 직매입을 하는 로켓 배송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시는 로켓 프레시 제품도 여기서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로켓 배송의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쿠팡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로켓 배송 수수료라는 개념이 없어. 직매입이니까 공급가 개념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판매자들은 다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연필을 팝니다. 근데 연필을 파는데 쿠팡에서 10,000원에 팔고 또 네이버에서도 10,000원에 팔아요. 우리는 판매가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쿠팡은 우리가 10,000원에 파는 거를 자기네들이 공급가 5,000원에 받아가겠다. 이래서 거기에 수수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급가 개념이니까 우리는 이 연필 그냥 5,000원에 받아서 우리가 그냥 10,000원에 판 거야. 쿠팡 논리는 그렇습니다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쿠팡이 5,000원에 가져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선 그 수수료가 50%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은 본인들이 수수료 많이 가져가는 거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가 개념이라고 자꾸 이 개념을 혼동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자, 그럼 로켓 배송의 수수료는 얼마나 되냐? 자, 쿠팡 직매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산기일이 60일인 이 로켓 배송의 이 수수료는요, 기본적으로 40에서 55%입니다. 카테고리별로 다르고요. 그 브랜드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몇 프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새는 다 4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수료죠. 그런데 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수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 장려금도 받아요. 나는 판매자인데 로켓 배송하는데 성장 장려금 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로켓 배송에서 제품을 잘 판매를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출이 좀 상승하는 순간, 한 월 매출 1억 정도? 그 정도 되는 순간 바로 아마 쿠팡 BM, 즉 MD들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저희 한번 미팅 한번 하시죠. 이러면서 아마 이 성장 장려금 얘기를 꺼낼 겁니다. 이 성장 장려금이라는 건 성장을 했다고 쿠팡이 판매자한테 고생했습니다 라고 장려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판매자가 쿠팡한테 잘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주는 게 판매 장려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도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쿠팡 본인들의 마진율을 이렇게 보존하려고 광고를 반강제적으로 시킵니다. 광고하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키워드 광고 있죠. 어떤 예를 들면 연필이라는 키워드에서 키워드 광고를 한다. 이 광고 말고요. 키워드 CPC 광고 말고 그냥 쿠팡의 배너 광고도 있어요. 효율이 정말 안 좋은 광고들. 근데 그 광고를 억지로 시킵니다. 여러분들 안 하면 되지 않나?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로켓 배송 제품의 발주가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기적의 효과를 부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여기 반강제로 이 광고를 하는데 키워드 광고는 제외되는 거, 요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 또 쿠팡 체험단도 해야 됩니다. 인당 10만 원이에요. 한 명 체험단 하는데 10만 원이나 줘야 됩니다. 내가 제품 10,000원짜리를 파는데 인당 체험단 인당 10만 원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죠. 외부 업체에 체험단 이용하면 정말 싸잖아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그냥 제품 공짜로 주고 써달라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쿠팡은 10만 원이나 받습니다. 정말 엄청난 비용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쿠팡에서는요, 판매 데이터를 보는 비용을 받습니다. 정말 신박한 어떤 이런 징수 방법인데, 판매 데이터를 보는 건 원래 기존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네이버나 지마켓이나 11번가나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거든요. 근데 쿠팡은 이 당연한 걸 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얼마? 150만 원 이상. 이 베이직이나 프리미엄 이런 등급에 따라서 이게 비용이 달라요. 막 1,00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이 데이터를 보려고 월 15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수수료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쿠팡에서는 이 수수료를 높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 쪼개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다 징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총합적으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쿠팡은 PPM이라는 개념을 내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PPM이라는 개념은 Pure Product Margin의 약자인데요. 쿠팡만 쓰는, 쿠팡이 본인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쿠팡은 무조건적으로 이 PPM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즉, 자기들은 이 순수 마진을 무조건 챙길 거예요. 수수료든 성장장려금이든 광고든 다 해서 이 마진율을 무조건 맞춰와라. 판매자한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이 PPM이라는 게 보통 45에서 55%죠. 자, 이걸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가를 이미 공급을 했어요. 자, 제품을 5,000원에 공급을 했고 판매가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 다른 네이버나 지마켓이나 이런 데서 쿠폰 먹여서 조금 싸지면 그 가격을 따라갑니다. 판매가가. 그러면 이 10,000원이었던 판매가가 예를 들면 9,000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판매를 사실은 쿠팡이 하는 거니까 이 10,000원에 팔든 9,000원에 팔든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 차액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떨어진 큰 1,000원 차액을 누가 메꿔야 되냐? 판매자가 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PPM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쿠팡의 이 로켓 배송 BM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 PPM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도 해야 돼요. 뭐도 하셔야 돼요. 체험단도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이 PPM이라는 개념을 내부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이 PPM이라는 개념을 맞추고 있는지 업체들이 이걸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걸 못 맞추면 바로 전화를 합니다. 판매자한테. BM이 전화하죠. 이거 맞춰달라고.
그래서 가격 조정하든지 광고를 더 쓰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판매자가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억울해도 해야죠. 어쨌든 그게 그 PPM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쿠팡은 이 개념을 처음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걸 맞춰야 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서 판매자들을 거기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정말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P 로켓 배송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2P 로켓 그로스입니다. 쿠팡의 물류 CSM, 이 풀필먼트 CSM만 이용하고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기본 쿠팡 오픈마켓 수수료에다가 이 풀필먼트 수수료를 추가로 내는 겁니다. 요거는 제품이 작으면 작을수록, 비싸면 비쌀수록 수수료 개념에선 유리해요. 왜냐하면 작으면 물류 비용이 덜 들 거잖아요. 그리고 비싸면 비쌀수록 그 물류 비용이 차지하는 포션, 비율이 작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고 비싼 제품이 이 로켓크로스에 유리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냥 보면 한 40에서 45% 정도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오픈마켓 수수료랑 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제품 크기랑 이 제품 가격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라 요거는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제품에서 여기 판매자 로켓이라고 써 있는 게 이 로켓 그로스 제품입니다. 로켓 배송 제품은 여기에 파란색 로켓 배송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이 로켓 그로스 제품은 여기다 주황색으로 판매자 로켓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켓플레이스 오픈마켓 수수료입니다. G마켓 11번가 네이버도 다 지금 오픈마켓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랑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카테고리별로 4에서 10.9%입니다. 최대 10.9%라고 쿠팡은 강조를 해요. 근데 부가세가 별도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착시 효과인데요. 이 부가세까지 더하면 11%가 넘죠. 경쟁사인 네이버는 다 부가세 포함해서 이 수수료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판매자 약간 기만이죠. 이게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에서요, 월 판매 100만원 이상을 하면 서버 이용료를 월 55,000원을 받습니다. 이건 모든 판매자들한테요. 월 100만원 넘기는 거 좀만 팔면 그냥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 55,000원씩 이 수수료를 서버 이용료를 계속 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쿠팡의 이런 서버 이용료 때문에 다른 몰들이 배우는 거죠. 지금 이커머스에서 가장 선두인 이 쿠팡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11번가도 서버 이용료를 추가로 이제 안 받다가 받는다고 공지를 했죠. 다 누구 탓이냐? 누구 덕분이냐? 저는 쿠팡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쿠팡이 이러면서도 판매가 잘 되니까 다른 업체들이 따라하는 거죠. 자, 쿠팡과 가장 큰 경쟁자, 이커머스 시장의 양강이라고 하면 네이버죠. 네이버 한번 수수료를 비교해 볼까요? 같은 오픈마켓이니까요. 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요, 영세할수록 수수료가 적어요.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다. 2%가 채 안 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요. 1.98%죠. 그리고 이 연 매출에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최고 연 매출이 30억이 넘어도 3.63%가 맥스입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0.9%.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11%와 이 네이버 3.6%는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네이버는요, 이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들어오면 2%를 추가로 받습니다. 이것도 부가세 포함인데. 자, 그러면 요것과 3.6%와 2%다 합쳐도 5.6% 부가세 포함해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출이 적은 업체들은 더 적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쿠팡 수수료가 절대 싼 게 아닙니다. 근데 쿠팡은 싸다고 광고를 하죠. 한국경제신문에서 판매자 수수료 비싸다 이런 걸 보도를 한 걸 가지고 사실 거기에 오게티를 잡아서 거기에 약간 좀 오류가 있어요. 그 한국경제에서 이 판매자 수수료 관련돼서 비판했던 그 기자님이 사실 이 판매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판매 채널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혼동해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잡아서 이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마켓플레이스 수수료라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 그게 로켓 배송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쿠팡에서는 딱 그 약점을 잡은 거죠. 이거 마켓플레이스 수수료 아닌데? 그러면서 쿠팡이 수수료 45% 떼어간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자, 주요 오픈마켓에서 최대 판매 수수료는 이런데 쿠팡은 10.9%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네이버가 안 들어갔죠. 본인들의 가장 큰 경쟁사인 네이버의 수수료는 쏙 빼고요.
11번가나 요 G마켓 옥션 거만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최대 수수료는 사실 거의 들어가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1번가나 G마켓 옥션도 10%, 11%가 사실 보편적인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최고 수수료를 놓고 보면 뭔가 11번가랑 G마켓 옥션이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쿠팡 판매자 입장에서 이 쿠팡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좀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로켓 배송,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 로켓 배송 직매입 상품의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EP 로켓 그로스, 이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한 그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G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와 똑같은 이 오픈마켓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쿠팡 수수료 너무 비싸네요. 제가 예전에 쿠팡 로켓 배송 수수료를 처음에 15% 했습니다. 이 15% 했는데 지금은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쿠팡 수수료 너무 많이 올랐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판매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혹은 소비자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수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은요, 쿠팡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긴 영상 봐주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